버거킹, 맘스터치,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 브랜드 중 어딜 가장 많이 가시나요? 그럼 국내 최초로 햄버거로 본격적인 사업을 벌인 곳은 어디였을까요? 버거킹? 맥도날드? 아니죠, 롯데리아입니다. 국내 최초 또 최고의 햄버거 프랜차이즈란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평가를 받고 있지만요. 이유가 뭘까요? 롯데리아 맛없다는 사람들 꽤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라이스버거, 크랩버거, 새우버거 30년 동안 10억 개 팔았다는 불고기 버거까지 다 잘 됐거든요. 사실 맥도날드도 롯데리아에 밀린 만년 2위 업체였습니다. 롯데리아는 KFC와 피자헛을 제치고 패스트푸드 전체를 통틀어서 1위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잘 나가던 햄버거집이 왜 맛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걸까요? 또 맥도날드는 왜 롯데리아에 매번 지기만 했을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롯데리아와 한국 햄버거의 특이점입니다. 1979년 한국 최초의 프랜차이즈 햄버거집 롯데리아가 롯데백화점 소공점에서 첫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햄버거를 팔 생각을 했을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롯데는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먼저 설립됐잖아요. 롯데리아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먼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햄버거 기술도 당연히 일본이 근거지였겠죠? 당시 일본은 외식업 시장이 개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맥도날드와 KFC가 이미 진출해 있었습니다. 나란히 경쟁 중이었죠. 햄버거는 꼭 콜라, 사이다랑 같이 팔죠. 롯데는 이 불변의 법칙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74년 칠성 사이다와 펩시를 생산하던 칠성 한미를 롯데가 인수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단독으로 파는 것보다 음식, 햄버거랑 같이 파는 게 이득이라 봤던 거죠. 일본 롯데리아와 한국의 롯데가 기술 제휴를 맺고 합자 회사를 차립니다. 이렇게 79년 한국 롯데리아가 탄생할 수 있었죠. 초기 롯데리아는 치즈버거와 디럭스버거 같이 기본에 충실한 햄버거들을 팔았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먹고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롯데리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햄버거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소나 돼지로 패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묵을 만들 때 쓰는 어육과 전분에다가 돼지고기를 찔끔 넣는 정도였거든요. 조리 방식도 굽는 게 아닌 쪄내는 방식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롯데리아는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한 제대로 된 햄버거였던 거죠. 손님들만 놀랐을까요? 매장 오픈한 다음에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신문 광고를 냈는데요. 1000여 명이 모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런 모습을 본 다른 기업들은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국내 기술로는 롯데리아와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해외 햄버거를 들여오는 방식으로 움직였고요. 그럼 이렇게 들어온 햄버거 브랜드, 당시 롯데리아의 대항마는 어떤 브랜드였을까요? 81년 버거킹이 들어옵니다. 84년에는 미국의 웬니스가 들어왔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미국 중부에서는 인기 있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코카콜라 판매권을 가졌던 한양식품이 KFC를 들여옵니다. 맥도날드는 무려 5년간의 협상을 거친 뒤에 88년에 첫 매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90년엔 미국의 하디스가 들어왔고요. 이때 미국에서 날고 긴다는 브랜드들이 다 들어왔죠. 이 브랜드들 사이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냈던 게 바로 롯데리아입니다. 상품 개발을 정말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80년엔 새우버거로 빅히트를 치더니 88년에는 롯데리아의 대표 상품 대리버거를 만듭니다. 그 덕에 점포수도 안정적으로 늘려갈 수 있었고요. 명색이 햄버거의 고장에서 온 브랜드들이 맥을 못 쳤습니다. 당시 패스트푸드 시장 점유율 1위부터 5위까지를 볼까요? 롯데리아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의 점유율을 몽땅 다 합쳐도 롯데리아를 못 이깁니다. 아니 그럼 맥도날드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죠? 맥도날드가 글로벌 시장을 본격화한 게 1967년인데요. 오픈하는 곳마다 1위를 가져갑니다. 모든 나라에서요. 특히 80년대 맥도날드가 가지고 있던 위상은 진짜 넘사벽이었거든요. 당시 맥도날드의 위상은 2010년대의 스타벅스와 비교할 만합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맥도날드가 이 분야의 원조였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브랜드가 왜 롯데리아 앞에만 가면 작아졌을까요? 맥도날드가 국내에서 만년 2위였던 이유 첫 번째, 국내 진입이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업은 시장을 선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맥도날드는 그 시장의 최초였어요. 덕분에 프랜차이즈 버거 시장의 개척자로 통했고요. 하지만 한국의 맥도날드는 롯데리아가 영업을 한 지 9년째 되던 해 1988년에서야 겨우겨우 들어왔습니다. 그땐 이미 롯데리아가 업계를 휘어잡고 있어서 출발이 늦었던 거죠. 한국 진출이 늦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83년부터 맥도날드의 한국 진출 협상이 시작됩니다.
3년 뒤에는 맥도날드와 회계사 출신의 안효영 씨가 각각 51대 49를 투자해서 메간 산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풀리나 싶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사업 허가를 안 내줬거든요. 이유는 감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맥도날드 본사는 미국 중부산 냉동 감자를 전 세계에 공통으로 공급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미국산 농산물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조건 국산 감자를 쓰길 바랬죠. 이게 뭔 고집이냐 싶겠지만요. 맥도날드를 허용해주면 다른 기업들도 허용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국내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갈 우려도 있었고요. 실제로 농산물 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한 90년대부터 농산물 관련 시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반대로 맥도날드도 진짜 난감했을 겁니다. 전 세계 맥도날드 맛을 똑같이 유지하고 싶은데 한국만 봐준다? 그럼 다른 나라는요? 결국 프랜차이즈의 핵심인 균일한 맛, 이게 깨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핫한 이슈였냐면요. 이 토픽이 한미 외교 협상에서도 오르내릴 정도였어요. 길고 긴 마찰 끝에 결국 한국 감자를 쓰기로 합의하고 88년에 압구정에 매장을 내긴 하지만요. 맥도날드가 만년 2위였던 이유 두 번째, 매장 운영 전략이 달랐습니다. 이 기업은 표면적으로는 햄버거를 팔지만 사실은 부동산 기업이었거든요. 뜰 지역을 탐색하고 미리 가서 매장을 선점하는 거죠. 아니 그럼 SPC처럼 더 잘 됐어야지.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맥도날드는 매장이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통제합니다. 이런 형태의 매장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땅이나 건물을 아예 사들여서 매장을 세우는 게 전략인 거죠. 이 전략을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국내법이 가로막습니다. 당시 외국인 합자 기업들은 국내 부동산 취득이 엄청 까다로웠어요. 버거킹도 이 문제 때문에 10년 동안 매장을 딱 10개밖에 못 냈었거든요. 그렇다고 맥도날드 사업권을 가진 안효영 씨가 건물이 많았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은 제한돼 있는데 서울 지역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이것 때문에 확장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 사업권을 가진 합자업체 맥힘을 설립할 때는 아예 보유 부동산이 많은 사람과 계약을 맺을 정도였고요. 거기다 안효영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메간 산업이 흔들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 사업이 길을 잃을 위기에 처한 거죠.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렸습니다. 결국 맥도날드 본사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 메간 산업님, 매장을 이렇게 못 내면 어떡합니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 하셨네. 이러고 곧바로 원로 배우 신영균 씨에게 접근합니다. 메간 산업이 가지고 있던 서울 경기 지역 사업권을 넘기는 거죠. 이분이 굉장한 부자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신영균 씨가 가진 부동산이 계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92년 신영균 씨의 신과 맥도날드의 맥을 딴 신맥이 설립됐죠. 그 기간 동안 롯데리아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90년 당시 맥도날드의 점포는 6개였는데요. 롯데리아의 점포는 78개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이후 10년간 롯데리아 매출의 40%를 차지한 불고기 버거가 바로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매출에 박차를 가하죠. 95년에는 300호점을 돌파하더니 지방 곳곳 중소도시까지 쫙 퍼집니다. 지금도 어디를 가나 롯데리아는 꼭 있잖아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롯데리아의 최대 강점은 상품 개발 능력입니다. 단순히 미국식 햄버거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게 로컬라이징한 햄버거를 개발하죠. 대리버거까지는 일본식 햄버거의 색이 남아있었지만은 불고기 버거부터는 한국식 햄버거의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기업 정체성까지 완전히 새로 고침한 거죠. 라이스버거, 김치버거, 크랩버거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덕분에 2004년엔 전국 점포 900개를 돌파했어요. 이때까지도 롯데리아는 맥도날드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인식 차이가 너무 크죠? 맥도날드는 97년에 겨우 100호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변경하죠. 바로 다점포 전략. 점포를 막 늘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롯데리아와 맥도날드의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근데 또 승기는 롯데리아 쪽으로 기웁니다. 외환 얘기가 터지면서 애국 마케팅이 흥하거든요. 반대로 외국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요. 맥도날드는 그대로 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 고비를 겨우겨우 어떻게 좀 넘기나 싶더니 2000년대 초반엔 반미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맥도날드는 그냥 기업이 아니죠. 미국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브랜드였거든요. 당시 한국인들이 뜨거운 반미 감정은 매출이 말을 해줍니다. 2년 사이 매출이 300억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여기에 마지막 한방 웰빙 트렌드가 불기 시작하면서 격차는 계속 벌어졌습니다. 햄버거 업계 최대 불황이었던 2004년 900개 점포를 가진 롯데리아의 손실은 겨우 53억 원이었지만요. 184개 점포를 가진 맥도날드의 손실은 593억 원이었거든요. 더 이상 이를 볼 수 없었던 미국 본사가 결국 손을 댑니다. 한국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느낀 거죠. 신맥과 맥힘의 지분을 그대로 인수해서 한국 맥도날드로 전환하고 경영 안정화에 온 힘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재밌게도 롯데리아가 힘을 못 쓰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햄버거에 대한 선호가 예전같이 않을 정도로 변하기도 했고요. 수제버거라는 부담스러운 경쟁자도 새로 등장했죠. 이때 롯데리아는 자신들의 강점이었던 상품 개발 능력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다 만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호밀빵 웰빙버거, 청양고추버거, 델리 파우치버거를 출시한 것도 이때였어요. 하지만 대부분 안착하지 못하고 이벤트성 상품으로 끝나고 맙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한번 먹어보고 마는 거죠. 개발 비용, 그러니까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상품은 자리를 잘 못 잡습니다. 상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을 매출 원가라고 하는데요. 여기엔 재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롯데리아의 매출 원가는 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용 구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햄버거 세트가 5,000원이라면 이 햄버거 세트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3,000원이 든다는 거죠. 맥도날드나 버거킹의 매출 원가가 40% 초반대니까 확실히 롯데리아가 많긴 하죠. 때문에 비용이 조금씩 계속 오르기 시작했죠. 햄버거 프랜차이즈 산업의 침체, 그리고 신제품 개발 실패가 거듭되면서 잘 나가던 롯데리아도 매장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죠. 당시 롯데리아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런데 매장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때부터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맥도날드가 그 사이를 비집고 성장하긴 했지만은 2013년부터는 또 잘 안 됐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2016년에는 미국 맥도날드가 한국 맥도날드를 매각하려고 했는데요. 예비 인수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가 모두 발을 빼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조주현 전 대표가 부임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햄버거의 품질 하락으로 인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만요. 그리고 2020년 호주 남부지역 총괄 디렉터로 일했던 앤토니 마르티네즈가 대표로 오면서 품질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맥도날드의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스코어를 보면 승기는 맥도날드가 잡은 상태죠. 최근에 발표한 맥도날드의 2020년 매출은 7,900억 원, 롯데리아는 6,800억 원이거든요. 우리가 자주 가는 이 두 햄버거집은 사실 이렇게 치열하게 커왔습니다. 롯데리아는 우리나라 햄버거 시장을 장악했었고 맥도날드는 만년 2위로 머물렀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양 기업 간의 격차는 아주 좁아졌죠. 롯데리아가 재반등하기 위해선 뭔가 혁신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롯데리아가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반전시키고 다시 왕좌의 자리에 오르길 기다려봅니다. 앞으로 계속 더 재미있고 맛있는 메뉴 개발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